설계도는 사도금속 레시피는 절대 팔지 않는다. 방산업계에서 항공 엔진을 두고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5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누군가는 무모한 도박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미국보다 20년이나 뒤처진 기술을 이제 와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1600도의 지옥 같은 고온 속에서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제트, 엔진의 심장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자 그 어떤 동맹국도 공유하지 않는 최후의 성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심장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든 전투기 KF-21은 언제든 타국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날개가 꺾일 수 있는 반쪽짜리 비행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이 고독하고도 뜨거운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결단과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 독립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엔진의 내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항공 엔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왜 이것이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지 곧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제트, 엔진의 핵심인 터빈 입구 온도는 무려 1600도에서 1800도에 육박합니다.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금속이 액체처럼 녹아내리는 온도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와 비견될 이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분당 수만 번을 회전하며 버텨내야 하는 것이 바로 터빈 날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 독립의 첫 번째 열쇠인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금속은 여러 개의 결정체가 모여 이루어져 있지만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는 결정 사이의 경계면이 찢어지거나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연구진이 도전하는 단결정 기술은 금속 전체를 단 하나의 거대한 결정으로 성장시켜 경계면 자체를 없애버리는 공학의 정수입니다. 하지만 금속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 군과 방산 기업들이 주목하는 진짜 비밀 병기는 바로 세라믹 복합 재료인 CAMC입니다. 흔히 도자기와 같은 성질을 가진 세라믹은 열에 강하지만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수한 섬유를 결합한 CMC는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16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뎌내는 기적의 물질로 탈바꿈합니다. 기존 니켈 합금 엔진이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복잡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며 엔진 효율을 깎아먹었다면 우리가 개발 중인 첨단 항공 엔진은 냉각 없이도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 출력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에서 15%의 성능 향상은 단순히 엔진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재 혁명을 통해 달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의 엔진 거인들은 이 소재의 배합 비율과 가공 방식을 철저히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을 가져와도 정작 그 부품을 구울 레시피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구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를 반복하며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레시피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소재부터 설계 그리고 최종 검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터빈 날개 하나에 들어가는 정밀 주조 기술과 냉각, 홀 가공 기술은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관객 여러분이 보시는 저 작은 부품 하나에 대한민국 박사급 인력들의 수십 년 노하우가 녹아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적 높은 성벽을 넘어서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엔진을 빌려 쓰는 조립 국가가 아니라 엔진의 성능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고 개량할 수 있는 원천 기술 보유국이 됩니다. 1600도라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은 결국 KF-21이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소재 독립이 곧 국방 독립이라는 신념 아래 묵묵히 금속을 굽고 깎는 이들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행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법의 물질이 만들어낼 전율적인 성능 변화를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기술을 넘어 전략의 영역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공동 개발이 아닌 독자 개발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항공업계에서 우리가 쥐어야 할 마지막 주도권은 무엇일까요? 수조 원의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엔진에 대해 가지는 완벽한 소유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복잡한 역학 관계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국의 ITAR 규제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어설 계획일까요? 우리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유, 뒤에는 뼈아픈 역사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에서 심장이 없어 멈춰서야 했던 대표적인 사례, 바로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 잔혹사입니다. 당초 우리 군은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정작 엔진과 변속기라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차체부터 설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국 국산 엔진이 목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자 전차 전체의 전력화가 수년간 지연되었고 독일산 파워팩을 수입해 오기 위해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며 자존심을 구겨야 했습니다. 엔진 규격에 맞춰 차체를 설계하다 보니 나중에 국산 엔진을 개발해도 규격이 맞지 않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투기 개발 역시 엔진이 먼저냐, 기체가 먼저냐는 질문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초기에는 안정성이 검증된 미국의 F-414 엔진을 장착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되 동시에 그 엔진과 직경과 길이는 같지만 성능은 월등한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추후에 교체하는 치밀한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식재산권, 즉 IP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선언입니다. 현재 우리가 FA50이나 KF21을 수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성능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엔진에 걸려있는 미국의 ITAR 규제입니다. 엔진의 소유권이 미국에 있다 보니 제3국에 판매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성능을 개량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우리가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전투기를 만들어도 결국 반쪽짜리 주권에 불과할 것입니다. 독일이 K2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를 이유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을 막았던 사례처럼 우리도 언제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첨단 항공 엔진 프로젝트는 단순한 국산화 비율 높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정부 주도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손을 잡고 지적 재산권을 정부가 소유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해외 업체와의 공동 개발은 당장의 위험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기술과 수익 그리고 수출, 규제라는 족쇄를 나누어 갖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고
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험난한 길이지만 이 길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K방산의 전성기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전차가 흘렸던 눈물은 이제 KF-21의 엔진음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산 엔진의 장착을 고려하고 소재와 공정 기술을 우리 것으로 채워 넣는 이 과정은 대한민국이 무기 조립국에서 무기 원천 기술국으로 도약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단 200명뿐이라는 엔진 전문가들, 그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현실과 그들이 꿈꾸는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화와 두산이라는 두 거인이 어떻게 하나의 심장을 위해 뛰고 있는지 그 뜨거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원팀의 실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항공 엔진 개발에 성패를 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수조 원의 예산이나 거대한 공장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트 엔진의 심장을 설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박사급 핵심 연구인들의 인력은 놀랍게도 전국을 다 털어봐도 20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소수 정계의 전사들이 거대한 거인들과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해야 한다.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라져서 싸울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엔진 개발의 역사는 이제 경쟁을 넘어선 거대한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한화는 엔진의 전체적인 조립과 시운전, 그리고 구성품 제작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쌓아왔고, 두산은 가스터빈 소재 기술과 대형 터빈 설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두 거인의 강점을 하나로 묶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의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는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력을 위한 최선의 조합을 찾아낸 결과입니다. 실제로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기업의 로고를 떼고 대한민국 엔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연간 배출되는 엔진 관련 전문 인력이 30명도 차이 되지 않는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이 200명의 전문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동료이자 스승입니다. 이들이 강릉 학회에 모여 1박 2일 동안 끝장 토론을 벌이며 엔진의 직경 하나, 볼트 하나까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번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다음 세대에는 엔진을 개발할 인력, 인프라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하되 주도권은 우리가 가진다는 원칙 아래 해외의 기술 선진국들과 협상할 때도 우리 연구진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지분을 나누는 공동 개발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고 자문을 받는 기술 지원 협약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엔진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행위이며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엔진 개량과 수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200명의 연구자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학계의 자존심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거대한 기술적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이 200명의 전사들이 만들어낼 기적을 응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뜨거운 열기가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와 미래 시장의 지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 수십조 원의 부를 창출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대형 엔진의 그늘을 벗어나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중소형 엔진 시장의 비밀을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서는 우리 기술진의 저력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술적 한계와 인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엔진 개발에 성공했을 때 마주하게 될 미래는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더 만드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엔진 시장은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생태계이며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지점은 매우 영리하고도 전략적입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의 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형 여객기 엔진 시장에 지금 당장 명함을 내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4,500파운드에서 16,000파운드 사이의 중소형 엔진 시장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간은 현재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와 가성비를 강조한 경전투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마의 구간입니다. 우리가 첨단 엔진 개발을 통해 확보하게 될 독자적인 기술력은 바로 이 틈새 시장을 정밀 타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 전장의 핵심인 저피탐 무인기, 즉 스텔스 드론은 기체 설계만큼이나 엔진의 형태와 배기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엔진 기술을 외부에 의존한다면 스텔스 성능의 핵심, 기밀을 외국에 고스란히 노출해야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엔진을 개조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독자 엔진을 보유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KF-21과 호흡을 맞출 국산, 무인 편대기, 가올이나 유무인 복합체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수십조 원에 달하는 무인기 시장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거머쥐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엔진은 한번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유지 보수와 부품 교체, 즉 EMAL5 사업은 엔진 판매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우리가 독자 엔진을 가지게 되면 전 세계에 팔려나간 국산 무기체계의 엔진을 우리 기술로 직접 관리하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로서 반도체나 자동차 못지않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의 기술보다 20년 뒤처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 20년의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만 개의 특허와 공정 기술은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조 원의 투자가 수십조 원의 매출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로 되돌아오는 기적 같은 변화의 서막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엔진 개발 성공은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종속국에서 주도국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틈새를 뚫고 세계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서는 그날 전 세계 하늘에는 대한민국의 기술로 타오르는 불꽃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도전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의 진심을 담은 결론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세계 하늘의 규칙을 다시 쓰는 그날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국방 독립의 완성은 바로 우리 기술진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계의 심장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한 국가의 의지와 자존심을 쇳물에 녹여내는 거대한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오늘 1600도의 열기를 견디는 마법의 물질시 AMC와 단 200명뿐인 영구진의 사투, 그리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은 영리한 전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2041년이라는 목표가 너무 멀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척박한 땅에서 맨손으로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이 도전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항공 엔진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출의 자유를 얻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한 하늘을 물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빌려올 수 있어도 주권은 빌려올 수 없기에 우리는 이 뜨겁고 고독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소의 불을 밝히며 금속의 레시피를 완성해가는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바로 대한민국 방산의 진정한 동력입니다. 2041년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이 KF-21의 심장에서 장엄한 포효를 내뿜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주국방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을 지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스스로 증명하는 미래를 믿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엔진의 찬란한 비상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엔진이 장착될 KF-21 블록 3의 놀라운 스텔스 성능과 변화될 한반도의 공중 전력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